7월 12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지금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 계신 분들은요. 특히 하천 인근에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 담벼락 붕괴 같은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네, 국내외 주요 소식들부터 부동산, 연예계 소식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날씨 오늘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 비 피해가 적지 않아서 참 걱정인데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올까요? 네, 어제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도림천이 잠기고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은 시간당 2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져서 전남과 경남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100mm 넘게 비가 내리면서 올해 첫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던 서울은 오늘 5에서 20mm 정도로 어제보단 양이 적겠지만요.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치면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26도에 그쳤던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은 30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23도, 청주, 전주 25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2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광주 30도, 대구 32도, 제주 33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올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간밤에 떨어진 물폭탄으로 여전히 도로가 젖어 있어서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에는 오늘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을 따라 나란히 이동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강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향하기가 조금 더 답답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은 도봉터널 출구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용인이나 분당 지역에서 들어오는 길이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복정과 수서 사이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171번 용인 서울선 서울 방향으로는 서분당 부근에서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1번 경부선의 경우는 양방향 죽전 부근에 차가 많은데 부산 쪽은 5차로 고장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쪽은 이후로도 달래내와 반포 사이로 다시금 속도 떨어집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동쪽 판교 방향은 구리부터 시작된 정체가 남양주를 지나 송파까지 쭉 이어집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기습폭우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특히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 등에선 처음으로 극한호우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비 피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가 침수되고 또 지하철도 멈췄었죠? 맞습니다. 서울에도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전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는 극한호우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피해가 컸던 집중호우 이후 도입된 건데요. 1시간에 50mm 또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등 곳곳에서 아파트 로비와 지하층이 침수되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서울 도심 하천 26개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여주에서는 인명피해도 있었다고요. 어제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내린 경기도 여주에서는 하천이 넘치면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통제가 다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처를 지나다가 갑자기 많은 물이 솟구치면서 떠내려간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운동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요. 신고 3시간 만에 발견된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에선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충청권에 머물다 지금 현재는 남부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세종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충청권에도 비가 많이 내렸을까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밤사이 충청권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는 현재 잦아든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세종시에 있는 금강 세종보 앞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다시피 금강 수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틀 전에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댐이 수문을 열었는데요. 그 물이 이 금강을 따라서 하구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대청댐의 수문 방류량이 700톤에서 1,300톤으로 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실종된 사람은 발견을 했을까요? 네, 어제 낮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부산 학장천에서 행인 3명이 휩쓸렸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한 명은 구조됐는데요. 60대 여성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밤새 수색 작업이 이어졌는데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비가 강하게 내리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비구름은 남부 지역까지 내려가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와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 세종보 앞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포함해 6개 나라와 양자회담에 나섭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선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걸로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나토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는 연설도 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요금을 얼마나 언제부터 올릴지 결정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150원을 일단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을 추가로 올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올 하반기부터 3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건 8년 만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현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선 한 명이 물살에 휩쓸려 숨지는가 하면 버몬트주에서는 역대급 강우량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이 주택가를 덮칩니다. 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차량은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게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Look at the people's doors! Oh my God! It's up to my knees! 뉴욕과 버몬트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하루 동안 2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30대 여성이 비를 피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CNN은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버몬트주입니다. 버몬트주 플리머스에서는 23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지난 2011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아이린 이후 가장 많은 강우량입니다. This is an all hands on deck response.
We have not seen rainfall like this since Irene, and in some places it will surpass even that. 버몬트주 당국은 최소 11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도인 몬트필리어는 현지 시간 11일 정오까지 도심 통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버몬트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북쪽으로 향하며 캐나다 퀘벡 일부 지역에서도 홍수 피해가 우려되지만 산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해군에서 다른 배를 구조하는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평택함이 해양안전체험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평택시와 한국해양안전협회는 해군에서 인도받은 평택함을 지난 9일 평택항에서 서해대교 아래 친수공간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함 내부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내년 3월에 체험관 문을 열 계획입니다.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에선 입수 방법과 생존 수영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뿌듯한 그 얘기들이 좋은 거 언제까지라도 간직하고 싶은 이 기분.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도성입니다. 어제 비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았나요? 저희 집은 괜찮았습니다. 아마 피해 입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네. 오늘 다 해결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남부지방 지금 비 많이 오고 있고 특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맞아요. 주의를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돈 먹는 애물단지는 뭔지 네. 이게 16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거북선이 어제부터 해체를 시작했어요. 그때 전해줬죠. 네네. 맞어요. 맞습니다. 오. 그 거북선인데 네. 경매에 넘어가 고작 154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마저도 인도를 포기하면서 조각조각이나 고물상에 넘겨질 상태입니다. 네. 영상 볼까요? 네, 용 머리는 벌써 날아갔어요. 네, 철갑 지붕도 지금 뜯겨나가고 있는데요. 중장비로 내려치면서 목재를 부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체에 들어가서 사흘에 걸쳐서 조금씩 뜯어낸다고 하는데요. 고철은 고물상으로 넘어가고 저기는 저 나무들은 태워서 없앤다고 합니다. 2011년 6월 1일 준공한 뒤 4,423일 만에 이렇게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민 이야기 들어볼까요? 마음이 안 좋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몰라. 그 주민분께서 저거 보시고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마음 안 좋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거북선은 그동안 그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거북선은 우리의 정신에 남아있다. 대한민국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애써 정신 승리를 지금 하는.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진짜 문제는 저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용주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13년 전이었습니다. 이 16억 원을 써서 건조를 했지만 물이 새고 목재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제작업체가 애초에 계약한 대로 금강송을 쓰지 않고 이 80% 이상을 싸구려 수입 목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수사를 했고 업체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거북선 방부 처리도 미흡해서 선체가 뒤틀리고 파손도 됐는데요. 관광용으로 쓸 수 없고 유지 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들어가자 결국 거제시가 거북선을 처분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 정황을 보면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제작에 16억 원을 쓰고도 경매에서 154만 원에 낙찰돼서 헐값 논란 일었던 거 보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7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점차 내려갔던 겁니다. 네. 낙찰자는 충무공 이순신 탄생일인 1545년 3월 8일에 맞춰서 154만 5,380원을 써냈고 이 가격
가격이 낙찰이 됐던 겁니다. 네. 학습 체험용으로 쓰려 했지만 무게가 120톤이나 되는 거북선을 옮길 장소 또 방법도 결국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돼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막 부수는 모습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는 타격이 네. 와요. 뭔가 역사책에서 봤던 소중한 우리 유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진왜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네.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짝퉁 거북선이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아다 보니까 깨닫게 됐는데 예, 예.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순신 열풍이 불던 이 2000년 초반에 남해안 지자체들이 경쟁하듯이 만들었습니다. 네. 경남에 8척 그리고 전남에서 3척이 제작이 됐는데요. 이게 다 합치면은 제작비가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해요. 와. 유지비도 비쌉니다. 통영시에는 4척 있는데 해마다 1억 원 가까이 쓰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또 사고도 난 적이 있어요. 여수에서는 4년 전 관람객이 7명이나 계단에서 떨어져 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최근에야 다시 관람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해남과 진도에서는 수십억 원이나 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운영을 중단했고요. 또 사천에서는 8억 원 넘게 쓴 거북선처럼 생긴 그 유람선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작 4,70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왜군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거북선인데 이제는 뭐 돈 먹는 애물단지로 단지로. 그리고 명성에만 괜히 먹칠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군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국내 첫 탄생. 요즘 제가 아주 빠진, 네. 제가 아주 그냥 덕질을 하고 있는 아기 판다 푸바오. 이 귀염둥이 푸바오에게 동생들이 생겼습니다. 오. 엄마인 아이바오가 최근 쌍둥이 딸들을 낳았는데요. 판다는 자연 번식 자체가 힘든 동물인데 국내에서 쌍둥이 판다가 태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네, 2016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암컷 판다 아이바오의 모습인데요. 사육장 안에서 웅크린 채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뭐 자신의 몸을 핥기도 하고 몸을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와. 아이고. 보셨어요? 어머. 꼬물꼬물해요. 새끼 판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첫째 이어서 1시간 반 정도 더 진통을 겪은 끝에 둘째도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180g과 140g으로 아주 작게 태어난 귀여운 생명들인데요. 사진 너무 귀여워요. 저 털, 아이고, 너무 귀여워. 뭐야. 네, 다행히 이 쌍둥이 자매 엄마 모두 건강합니다. 사육사 이야기 들어볼까요? 두 마리가 태어나서 아마 기쁨도 행복도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대단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귀염둥이 푸바오가 이제 그러면 언니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 세 자매 중에 맏언니죠. 어머. 이 푸바오가 2020년 7월생인데 3년 만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예. 이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딱 한 번뿐이래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 번뿐인데 그나마도 사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 기회를 놓치면은 1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변화를 분석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기간을 딱 잡아냈고 자연교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4개월 임신 기간을 거쳐 새 생명이 탄생한 건데요.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 공모와 투표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엄마와 쌍둥이의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은 일반 관람객에겐 공개되지 않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이름 있어요? 또 바오자 붙여야 되는데 리바오로. 도성. 진짜 생각 안 해봤나 보네요. 리바오로. 네, 생각 안 했던 걸로. 리바오로. 예.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놨다가 이거 이벤트 열리면 해보셔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우리 유튜브 창으로도 네. 한번 올려주세요. 상클바오. 네. 클바오. 예. 네. 근데 언니 이 푸바오는 중국으로 곧 돌아가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소식 때문에 벌써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내년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중국에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생식 능력이 생기는 4살이 되면은 번식을 위해서 반환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푸바오도 어느덧 3살이라서 내년이 되면 한중 협정에 따라 중국으로 가야 하고요. 이번에 태어난 동생들도 4년 뒤에는 반환이 되겠죠. 부모인 아이바오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이바오고 아빠가 러바오인데 15년 동안 머물기로 해서 2031년까지는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 탄생 소식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고 맞아요.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홍주 캐스터. 네, 굿모닝 대한민국 월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친근한 삼촌, 이 엉클조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인데요. 자, 현지 시간 9일이죠. 영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윈저성을 찾아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만났는데 왕실 의전에 어긋나는 이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 요런 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차에서 내리셨죠. 그리고 또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팔에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찰스 3세 왕의 등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좀 친밀함, 친근함의 표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저게 결례인가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찰스 3세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이상 먼저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국 윈저 왕가의 엄격한 불문율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이고요. 찰스 3세가 1948년생이니까 그러니까 6살 많은 이 바이든 형이 동생 찰스한테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한 거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문화로 따지면 나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형이니까. 어깨에 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봤을 때. 근데 요거는 좀 어디까지 좀 우스갯소리고요. 네. 다만 이 현지 언론에서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왕실 예법은 이 성문화된 것이 없고 친밀함을 표현한 것이므로 결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몇 가지 뒷말이 나오는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 어. 바이든 대통령이 윈저성 안을 이렇게 산책할 때 찰스 3세를 앞질러서 걷는가 하면 근위병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고개를 돌려서 시간을 끌기도 하는 등 약간 다소 무례했다는 지적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미국 대통령들의 의전 구설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양국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약간 미국 대통령 비판 단골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자, 세계적인 K-팝 그룹이죠.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이달 말 베트남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난데없는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블랙핑크 공연 입장권 가격은 VIP석 2장에 1,960만 동,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8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대단합니다. 표가 없어서 못 가요. 제가 지난 휴가 때 이제 베트남 다녔는데요. 네. 거리에서 뭐 블랙핑크 노래 나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이 공연을 준비한 이 중국계 공연 기획사의 홈페이지에서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군도가 중국령으로 표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베트남이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이런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블랙핑크 콘서트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Vẫn phản đối chứ anh. Thì nói chung là cái đường lưỡi bò đấy thì đương nhiên là mình phải phản đối rồi. Cái liên quan đến chính trị đất nước và kiểu lãnh thổ của nước mình mà. 이달 초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해 경계선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헐리우드 영화 바비의 상영이 베트남에서 금지됐고요. 중국 드라마도 베트남의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네.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블랙핑크 이 공연 취소 주장까지 나오긴 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은 예정대로 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공든탑이 와르르 아름답게 무너진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3, 2, 1. 자,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운트다운과 함께 나무 조각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상자를 거쳐서 기어코의 체육관에 우뚝 솟은 탑을 톡하고 건드리는데요. 자, 우수수수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탑이죠. 우와. 결국에는 이렇게 한참 이렇게 무너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모래성 무너지듯이 와르르 붕괴되고 맙니다.
25m 높이의 나무 블록 탑이 빠르게 주저앉으면서 만들어낸 이 장관은 미국과 영국의 도미노 전문가와 블록 쌓기 전문가 18명이 힘을 합쳐 탄생시켰는데요. 10만 개에 달하는 나무 블록을 25m, 그러니까 아파트 9층 높이 정도 되도록 쌓고 또 쌓아가느라 무려 3일 넘게 엄청난 이 집중력과 집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인내심도 정말 남달라야겠죠. 공들인 시간에 비해서 사라지는 찰나는 아쉬울 정도로 짧지만 충분히 감탄할 만한 볼거리였는데요. 이 분야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이 물놀이에 대해서는 파도 타기, 서핑이라더니 요게 또 동물들까지한테 이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보드 위에 지금 보시면 떡하니 자리 잡고 물살을 가르는 이 바다 표범, 제법 자세가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서핑 스타라는데요. 이름은 세미. 몇 주 전부터 미국 샌디에고 퍼시픽 해변에 나타났는데 서핑의 맛을 알게 된 건지 계속 현지 서퍼들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보통 야생의 바다 표범은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서 어울리지도 않는다는데요. 하지만 친화력 만점의 세미는 달라 여러 보드를 막 오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그래도 야생동물인 만큼 혹시 무리해서 이탈한 건 아닌지 혹은 이 건강상 무슨 문제가 있는 건 또 아닌지 그래서 해양 동물 구조대가 살피고 있다는데요. 서퍼 세미의 행동이 다소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몸 상태 아주 건강한 편이고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란일까요? 사람들이 마구 뒤엉켜서 지금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뭘 막 집어 던지고 막 사방에서 막 고성이 난무를 했거든요, 지금. 지난 8일 상파울루의 알리안츠 파르크 스타디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은 파우메이라스와 플라멩고의 세리에 A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시작 전 장외에서 양팀 축구 팬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무차별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맥주병에 목을 맞아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26세의 남성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파우메이라스 구단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축구장은 규칙 속에서 열정을 발산하는 곳이지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절대 아니죠. 이런 일 부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터질 게 터졌다. 신축 아파트 부실 논란. 최근 인천 건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는데요. 시공사인 GS건설이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선 또 같은 시공사가 지은 다른 단지의 주민들까지도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 원인이 뭔지 또 입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요 아파트가 이제 자이 브랜드로 유명한 이 GS건설이 시공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실 논란을 비판하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제 뭐 뼈대가 없는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순살자이다라는 이런 약간 유머러스하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이런 오명이 생겼어요. 네네. 참 이게 생겨서는 안 될 일이긴 한데요. 제가 순살 치킨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뼈가 없기 때문에 먹기 너무 편한데 아파트는 뼈가 있어야 되거든요. 편하다고 해서 뼈를 빼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철근이 빠져버리는 일이 생겼는데요. 입주 5개월을 남겨두고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인천 금단에 있는 자이 아파트인데요. 원인이 뭔가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진짜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문제가 되는데요. 총 지하 주차장 기둥이 32개가 들어갑니다. 예. 보이시죠? 32개 중에 설계 단계에서 15개가 빠져버립니다. 어허. 그러면 17개 기둥만 남아 있고요. 빠진 기둥이 여기죠. 네. 여기서 또 4개를 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에가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네. 흙을 올리다 보니까 무게를 못 이기고 붕괴를 해버린 거죠. 아이고. 그런데다가 콘크리트 강도도 또 30% 약한 거, 낮은 걸 또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네. 총체적 난국인데요. 설계 단계에서 시행사는 LH거든요. 설계 단계에서 빠지고 시공 단계에서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을 더 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문제고요. 발생할 수밖에 없던 문제인데 혹시라도 입주하고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생겼다면 훨씬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GS건설 측은 뭐 다시 짓겠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네. 밝힌 거죠?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이렇게 무너졌는데 불안해서 살 수는 없겠죠. 전면 재시공을 하는데 이게 3년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공사 기간 때문에 네. 지체 보상금까지 하면 최대 1조 원까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말고 그 서울 상일동에 그 네. 롯데캐슬 아파트도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 자기가 이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번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그림 보시면 서울역 쪽에 아, 서울역 자이 아파트도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외벽에 금이 가고 예. 외벽에 대리석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이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네. 자이만의 문제냐? 최근 고덕에도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 보이실 겁니다. 네. 철근이 이번에는 또 철근이 나왔어요. 아이고. 철근이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 댓글을 봤거든요. 네네. 댓글을 보니까 아 그래도 철근이라도 들어있네. 철근을 보여주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좀 덜 사용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부실인 잘은 모르지만 막 녹슨 철근이라 또 좀 불안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이것만이 또 문제는 아닙니다. 어허. 강남에서 유명한 아파트 아마 네. 우리도 아마 소개를 한번 해줬을 겁니다. 강남의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개포자이 프레젠스 최고급 아파트인데요. 네. 시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20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예. 물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사진 엄청 돌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3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물이 차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물이 차서 지하 주차장이 이제 침수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물이 차서요. 1층에 물이 차서 커뮤니티 센터가 다 홍수가 됐다라고 어허.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뭐 침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비가 앞으로도 계속 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올 때마다 이렇게 물이 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당연히 예측을 해서 배수 시설을 잘 갖췄어야 되는데 저는 배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개포자인의 원인을 더 확인해야겠지만 앞서 네. 말씀드린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요건 철근을 덜 넣은 게 확인이 된 거다. 네. 자, 그러면 왜 덜 넣었을까를 따져보면 결국은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나요? 결국에는 돈인데요. 예. 건설회사들이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그렇게 뺐다라기보다는 네.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이유를 찾아보면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랐죠. 보시죠. 건축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죠. 고금리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자 비용까지 늘어납니다. 네. 받을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데 원가가 오르고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돈을 아껴야 되는데 어디서 아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무를 덜 심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표시가 나는 거고 예. 인테리어를 덜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손을 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유는 약간 좀 정책적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책적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요, 택지비, 땅값하고요, 건축비, 그리고 건설사가 적정 마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분양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자극하게 되고요. 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집값에 문제가 되니까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그만 올라. 너희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문제야라고 해서 캡을 씌웠습니다. 예. 올리지 못하게 제한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마라고 눌러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택지비는 그렇죠. 택지비는 올라가고 네. 건축비는 올라가는데 건설사 이유는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구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될, 그래도 해서는 안 되죠. 예. 철근이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철근을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건 올라가니까 건설사 이윤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아마 건축비에서 조금 뺄 수 있는 걸 뺀 거 아닌가라는. 이게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 둔촌주공처럼 공사비를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일군 건설사들이 쉽지 않죠. 그렇게 하면 반발들도 있고요. 뭐 나무 덜 심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돈을 못 버니까 차라리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가를 올려서 거기서 마진을 충당하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뺄 걸 빼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걸 건축 과정에서 바로 잡을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요. 설계, 시행, 시공 그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감리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설계제도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 콘크리트 강도는 문제가 없는지 철근은 문제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 게 바로 감리거든요. 근데 감리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사용 승인까지 나오고 입주 단계까지도 넘어갔다는 얘기는 저는 모든 게 다 공범이다. 설계업체, 시행 LH죠. 시공 GS건설이죠. 감리업체까지 모두 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감리업체도 지금 건축사법 위반이거나 형사처벌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뢰가 깨져버리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이게 뭐 GS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지은 모든 아파트로 지금 불신의 의혹의 눈초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처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이제 입주하려는 그런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좀 아까 뭐 철근이 막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항목에 따라서 연도별로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감 공사, 도배, 타일, 미장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요. 2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전액 보상 이게 하자 수리를 해주고요. 급수 그러니까 수도죠. 위생, 설비, 창문도 하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3년이고요. 지금같이 철골, 포장, 배수, 방수,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고 가장 중요하죠. 기둥, 내력벽 이거는 아파트의 구조, 안정성에 문제되는 부분은 10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사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개인이 직접 건설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렇게 소송을 해도 되고요. 청구를 해도 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또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 집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험을 다 가입하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하면은요 청구를 하면 보험금이 먼저 나옵니다. 보험금을 받아서 내가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요. 나중에 건설회사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꼭 많이 담아놓는 거 중요하겠네요. 사진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지금 뭐 오늘 물이 새서 오늘은 물이 있었는데 내일 되면 또 말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증거 사진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큼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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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죠. 하이브 재팬 소속 그룹 엔팀입니다. 지난 8일 두 번째 미니 앨범 발매 기념 팬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도가 지나쳤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가슴을 만지겠다고 했다. 옷을 올리라며 속옷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꾹꾹 눌렀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이돌 팬사인회에서 속옷 검사를.
이 아이돌 그룹 N팀 이 팬사인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군요. 네, 맞습니다. N팀은 하이브가 일본에서 론칭한 그룹입니다. N팀의 팬사인회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이 팬사인회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좀 팬들의 몸을 과하게 수색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사인회 관계자들이 녹음이나 촬영을 막는다면서 이 팬들의 소지품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은 과도한 몸수색까지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한 누리꾼의 주장을 들어보시면 작은 공간으로 데려가서 옷을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올렸는데 뭐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이 속옷 검사 당하는 걸 봤다. 그러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인권이 바닥이 된 기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워낙 피해를 호소한 팬들이 많았던 탓인지 이날 그 트위터에서는 속옷 검사가 실시간 트렌드 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라는 키워드도 있었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팬들의 인권을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팬들은 좀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팬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워낙 많은 음반을 사서 또 추첨까지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시 뭐 팬사인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꽤 심각했던 것 같은데 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워낙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하이브 측이 좀 사과에 나서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이 팬사인회가 가수와 팬의 1대1 대화인데 누군가가 대화를 녹음해 외부에 유출해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몸수색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과 촬영이 가능한 전자장비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공지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날 몸에 장비를 숨겨서 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 보아 요원이 보디 체크를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근데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그 불쾌감이 상당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안상의 이유라고 해도 팬들의 몸을 저런 식으로 만지고 속옷까지 수색할 권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사그러들지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그간 차마 말하지 못했던 누적된 사건이 좀 쌓여왔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주머니 안을 검사한다거나 이 팬들이 멤버들에게 건넬 말을 미리 이 종이에 적어서 대본을 써가면 그 대본을 빼앗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예. 하죠. 네, 그래서 하이브 측은 뭐 아무리 보안상의 이유라고 해도 뭐 그게 팬분들을 불편하게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좀 비접촉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하고 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팬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온라인에 그 공항이나 행사장에서 일부 경호원들이 물론 일부 사례지만 거의 뭐 폭력 수준으로 팬들의 접근을 막거나 하는 영상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사고 예방이라는 차원과 경호의 그런 필요성과 팬의 인권 사이의 그 경계를 조금 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팬의 인권이 조금 더 지금은 무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팬분들도 조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지만 네. 소속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팬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네. 좀 서로의 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바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 손흥민 패스에 임영웅 골인. 두 사람이 같이 축구를 했나요? 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흥민 선수와 가수 임영웅 씨가 함께 축구를 하는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했군요. 믿을 수 없는 투샷이죠. 네,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함께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격담과 함께 이 짧은 영상들이 퍼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이 슈팅을 하고 득점까지 성공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리모니까지 따라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모였냐 했더니 축구 선수 출신 이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촬영을 위해 만난 거라고 합니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는 시즌 시작 전에 국내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임영웅 씨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축구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축구 팬입니다. 지난 4월에 K리그 경기 시축에 나서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하여서 두 사람의 어떤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네, 이 각 분야에서 정말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스타의 만남이라서
더 뜻깊은 영상인 것 같은데 이 손흥민 선수와 또 투샷을 또 깜짝 놀랄만한 투샷을 또 공개한 사람이 있죠? 맞습니다. 네. 공유 씨입니다. 저는 정말 눈이 즐거워지는 저 투샷인데요. 와. 보기만 해도 훈훈한 사진이죠. 이 뒤에 보시면 생일 축하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운 그림에 두 사람의 유쾌한 사진까지 합성을 해서 걸어놨죠. 네. 근데 두 사람의 나이 차가 13살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일이 딱 이틀 차이래요. 이 손흥민 씨가 7월 8일이고요. 공유 씨가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스타일리스트가 같은데 그 인연으로 친하게 지내서 꽤 오래전부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유 씨는 그 지난해 7월에 이 손흥민 선수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리그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골든 부츠 트로피를 들고 찍은 사진이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런던을 찾아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관람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진짜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공유 씨, 손흥민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 전이었네요. 네. 네, 아니, 맞습니다. 손흥민 씨가 연예계 인맥이 정말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예계 인맥도 월클급이죠. 네. 특히나 배우 박서준 씨와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박서준 씨가 이 마블 영화 촬영차 영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좀 자주 직관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동갑내기인 가수 크러쉬 씨와도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17년에 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크러쉬 씨의 콘서트를 찾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오면 코드 쿤스트 씨와 셋이서 축구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축구가 아니라 축구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축구 게임이요? 네.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네. 손흥민 씨 저희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죠. 화사 파격 퍼포먼스 논란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조금 놀라운 일인데요. 네. 지난 5월 그러니까 화사 씨가 그룹 마마무의 무대를 성균관대 축제에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 당시에 솔로곡인 주지마라는 곡을 부르면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는 좀 일각에서 논란이 될 만한 동작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그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한 학부모 단체가 화사 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연음란죄가 말 그대로 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그러니까 보는 이에게 수치심, 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화사 씨 퍼포먼스가 그 정도로 좀 수치감을 주는 정도였나요?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이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이 퍼포먼스다 보니까 아니 성인들이 보는 무대에서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라는 이 반응도 있는 반면에 대학 축제에 꼭 성인들만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네. 근데 화사 씨가 당시에는 좀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이 상의를 들어 올려서 속옷을 노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화사 씨를 고발한 단체 측은 안무의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로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행위에 대해 수치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해당 퍼포먼스가 이 음란 행위인지를 검토해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요. 화사 씨의 소속사 측은 이 경찰의 사건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라며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좀 경찰의 판단을 좀 기다려야겠네요. 화사 씨가 사실 K-팝 걸그룹에 대한 어떤 편견, 틀을 좀 깬 장본인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화사 씨는 등장부터 좀 이 걸그룹계 신인류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네. 마른 몸이 미덕이 돼버린 K-팝 걸그룹 시장에서 탄탄한 건강미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위의 퍼포먼스도 항상 당당하고 여유가 넘치는데요. 그래서인지 선정성 논란이 좀 항상 뒤따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한 시상식 무대에서 수영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입고 등장한 적이 있고요. 2019년에는 상의 속옷을 입지 않고 공항에 나타나서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렇게 화사 씨는 좀 해명을 한다거나 사과를 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래서 또 화사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좀 크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공연 음란죄 피고발 사건으로 좀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와 좀 같은 행보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박정선 기자와는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산길 2교시에서 더 다양한 연예계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구름대가 동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비가 내릴 때는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시간당 최고 60mm의 강한 비가 퍼붓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에 오는 오후까지, 남부와 강원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10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어제 100mm 넘게 극한의 호우가 쏟아졌던 서울은 5에서 20mm 정도로 어제보단 양이 적겠지만요.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은 흐리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23도, 전주 27도, 제주는 3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0도, 대구 32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올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암동 클래스 오전 10시에 뵐 테니까요. 미리미리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네. 네, 오늘 2교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선보인 뉴진스 열풍부터 이명웅 씨의 열애설 해프닝까지 아주 생생한 연예계 소식 좀 더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JTBC 뉴스 유튜브 채널로 접속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과 모레는 계속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유튜브로 저희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뵐게요. 2교시.